자, 우리 테마학습 이번에는 매입 매출 전표 기출상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7월 1일 거래부터 보실 건데요. 자, 지금 우리 회사명도 여러분들 기출상사로 변경하시고요. 자, 매입 매출 전표 바로 가겠습니다. 7월 1일입니다. 자, 본사 영업부에서 사용할 복합기, 뭐 복사기도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비품으로 처리할 거고요. 대금은 국민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면 요거와 관련해서 카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카드 과세 거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요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우리 카드 과세 거래 코드가 57번 넣어주시면 돼요. 57번 복합기. 자, 여기다가 공급 대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넣어주시면 바로 자동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죠. 구분되고요. 자, 거래처는 어디로 넣어주시면 됩니까? OK 사무인가요? 예, OK 사무 넣어주시고요. 신용카드사가 예, 어디 카드이냐면 국민카드입니다. 국민카드로 확인 넣어주시고, 자, 혼합으로 가서 비품 처리해야 되죠. 비품으로 처리하시고 대금은 국민카드 처리합니다. 혼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카드로 가는 게 좋겠네요. 카드로 가십니다. 예, 그럼 자동으로 이제 국민카드 들어가니까 원재료만 비품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57번 카드로 가면 붕괴는 카드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네, 카드로 가겠습니다. 혼합으로 들어가면 붕괴 자체는 틀리지 않아요. 붕괴는 맞는데 나중에 이제 전산 세무로 넘어가면 우리 카드 매출 수령과 관련된 그 명세서를 따로 작성해야 되는데 그게 카드로 갔을 때 이제 자동으로 작성되는 거라서 이왕이면 카드로 입력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근데 전산회계 1급에서는 붕괴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7월 2일. 자, 우리 지금 세금계산서 관련된 거래 있는데요. 자, 원재료를 매입하고, 자, 원재료 매입했으니까 세금계산서 수취한 51번.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만 현금 지급했고, 나머지는 외상거래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7월 2일 가셔서 51번 원재료. 자, 금액 공급가액 250, 세액 25만원 떠야 되고요. 거래처는 용산. 전자이고요. 자, 혼합으로 가셔서 이건 어렵지 않아요. 대변에 현금은 얼마 지급했고 25만원, 나머지 대금에 대해서는 외상 매입금이다. 250만원이다. 라고 좀 입력하면 되죠. 예, 평이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세금계산서를 보실 때 이거 여기 아래에 있는 요 275만원을 지급할 문제 중에 금액 중에 현금이 25만원이고 외상이 250만원 있다.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죠. 자, 이번에는 7월 3일 문제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헷갈리실 것 같아요. 봄낭이 아닌데 봄날인데 봄날이에요. 자, 지금 구매 확인서라고 나왔어요. 그럼 많이 본 문제인데 영세율 전자세금에서 나왔어요. 이거 본 문제야 하고 여러분들이 12번으로 입력할 수 있어요. 12번. 12번이 뭐냐면 영세예요. 근데 12번은 매출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입력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잘 보시면 매입하고 라고 되어 있고 발급받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번은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우리 회사가 뭐 했을 때 발행했을 때 발급했을 때 입력하시는 거고요. 우리 이 문제는 발행하는 문제가 아니라 발급받은 문제예요. 수취한 문제이기 때문에 52번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많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이 문제 위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7월 3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잘 보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7월 3일 가셔서 보시면 매입 유형에 여기 영세 52번 보이시죠? 영세로 가십니다. 그래서 자, 원재료 금액이 1,500 거래처는 봄날이었어요. 전자 맞고요. 자, 혼합으로 가서요. 자, 원재료 구입한 거 맞고요. 자, 문제에서 1,000만원 외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 1,000만원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당사가 우리 회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500만원은 지급 어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매출은 증빙을 우리가 뭐예요? 발행해요. 매입은 우리가 증빙을 뭐예요? 수취해요.
그래서 그것만 알고 들어가셔도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포인트가 조금 덜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7월 4일. 자, 제조부 직원들에게 지급할 작업복 문제가 옛날부터 좀 나오던 문제인데 또 오랜만에 나왔네요. 자, 그리고 종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요 작업복은 복리후생비 처리를 하는데요. 자, 먼저 세금계산서 발급 받았기 때문에 7월 4일 51번으로 입력합니다. 자, 7월 4일 가셔서 51번 과세이고요. 품목 작업복. 자, 금액이 100만 원이에요. 거래처는 어디냐면요. 진성. 전자가 아니니까 공란으로 두시고요. 붕괴 혼합으로 가셔서 원재료가 아니라 복리후생비로 넣어주시는데 제조부니까 500번대 복리후생비 넣어주실 거고요. 대변에 외상으로 구입한 거에 대해서도 미지급금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붕괴를 입력하실 때 헷갈리는 부분 포인트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작업복, 작업모 이런 거는 이제 복리후생비 처리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7월 5일 볼까요? 자, 우리카센터에서 공장용 화물 트럭을 수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수리대금 24만 2천 원이 발생했는데 현금 결제하면서 현금 영수증 받았네요. 자, 지금 부가가치세가 있는 과세 거래로서 현과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수리대금은 차량 유지비 처리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7월 5일 가셔서 현과가 여기에 보시면 62번이 아니네요. 61번이네요. 61번 현과 처리하시고 품목은 수리대금 공급가액에다 24만 2천 원 넣어주시면 구분되죠. 카드랑 동일합니다. 자, 거래처는 우리카센터. 자, 붕괴해서 우리 현금 결제했고요. 우리 무슨 처리하기로 했습니까? 차량 유지비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공장이니까, 공장 차량이니까 500번대 처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인사부가 사용할 직무 역량 강화용 책을 대한도서에서 구입하면서 포인트, 전자 계산서에 뭐가 빠졌습니까? 세금이 빠졌어요. 그러면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 거래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면세 매입으로 입력한다면 몇 달 며칠로 가셔야 됩니까? 7월 6일 면세 매입은 몇 번? 53번 도서를 구입합니다. 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20만 원. 거래처는 대한도서. 대한유통이 아니라 대한도서. 전자의 여로 바꾸시고요. 자, 붕괴해서 외상이니까 혼합으로 가셔서 자, 도서인쇄비라는 800번대, 인사부니까 800번대 처리하면서 외상이니까 미지급금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서라는 증빙이 나오면 면세거래라는 거 기억하시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이번에는 7월 7일 세무렌트로부터 영업부의 거래처 방문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에 대해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하였다. 자, 임차료는 다음 달에 결제될 예정이다. 이거 좀 어려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수취를 하면 51번 아니면 54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해당 내용이 불공사유에 해당하는지 보셔야 되는데 54번에 뭐가 있냐면 비영업용 소형이죠.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비용도 불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영업부 거래처 방문용 이게 바로 뭐냐면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건데 이게 이꼬르 비영업용이에요. 아, 이거 헷갈리죠? 영업용은 여러분 택시예요. 택시. 뭐예요? 택시 회사는 택시로 돈을 벌어요. 그런데 우리 기업 일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승용차는 업무용으로는 사용하지만 그걸 통해서 직접적인 돈을 벌진 않거든요. 그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용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비영업용을 의미하는 거고 소형 승용차는 얼마를 넘으면 1000cc를 넘으면 소형 승용차이고요. 자, 5인승이라는 게 승용차의 의미죠. 8인승까지는 승용차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 임차료도 뭐에 해당한다? 이 불공에 해당한다. 그걸 기억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7월 7일 가셔서 54번 불공으로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차량 렌트 대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70. 거래처는 우리 세무, 렌트. 자, 전자를 받았고요. 자, 혼합으로 가셔야 되는데, 자, 먼저 불공제 사유가 요거죠. 예, 구입, 유지, 임차. 확인 누르시고 혼합 가셔서, 자, 임차료예요. 임차료. 자, 임차료인데 당연히 영업부니까 800번대 임차료로 갈게요. 얼마입니까? 77만 원이고요. 당월부는 다음 달에 결제하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처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불공이라는 거 한번 걸러내야 되죠. 또 분개할 때 임차료 한번 또 생각해내야 되죠. 이런 문제들 여러분도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8번. 우리 자동차에 공급한 제품 중 일부가 불량으로 판매되었다. 자, 수정전자 사용해서 발행하였다. 사용해서 발행한 거면 무조건 11번이에요. 다만 음수로 마이너스 처리하는 문제. 자, 7월 8일 가볼까요? 자, 무조건 사용해서 발행했으면 11번 가시면 돼요. 11번에 제품. 근데 문제가 있어서 불량이어서 우리가 뭐 해준 거예요? 마이너스 처리해 준 거예요. 마이너스 얼마? 1000만 원. 그래서 세금도 100만 원을 이제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외상 매출금과 상계 처리하겠다. 자,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우리 자동차. 자, 전자세금계산서고요. 외상 2번 눌러주시면, 자, 외상 여기서 2번 눌러주시면, 2번, 여기 2번이죠? 예, 자동으로 외상매출금 마이너스 1100만 원 되면서 부가세도 마이너스 100만 원으로 처리되게 되겠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자, 9번. 자, 미국에 소재한 챔프사의 제품을 직수출. 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12번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경우, 16번 직수출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 수령한 계약금이 있대요. 여러분, 수령한 계약금은 선수금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선수금 제외하고 나머지만 회수하면 되겠죠. 그 분계로 풀어볼까요? 7월 며칠입니까? 9일이고요. 유형은 16번 수출입니다. 직수출. 자, 수출, 제품. 자, 금액은 직접 얼마 넣으시면 됩니까? 5천만 원 넣어주시고요. 거래처는 챔프사였죠? 자, 영세율은 왜 영세율입니까? 직접 수출이다. 확인 눌러주시고, 수출 신고 번호 제외하시고, 자, 분계는 혼합으로 가셔서요. 제품 매출 맞는데 이 중에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될 외상 매출금은 1000만 원 제외하고니까 선수금 제외하고다. 선수금이 얼마였습니까? 1000만 원 제외하고 나머지만 뭐로 회수할 거다? 외상 매출금으로서 이제 회수할 금액이다 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출은 직수출 16번. 자, 7월 10일 수영의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사용해서 발급하였다. 몇 번이요? 11번. 자, 대금 중 1000만 원은 수영이 아닌 다른 회사 명지가 발행한 어음을 받았고, 이것도 받을 어음이긴 한데 거래처 코드를 변경해 줄 거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하였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금액이 지금 편집 PDF로 바뀌면서 다 지금 밀렸는데요. 네, 그거 감안해 주시고 보실게요. 자, 7월 10일 가셔서 11번 품명은 제품이고요. 금액은 얼마입니까? 1000만 원. 거래처는 수영이에요. 수영한테 판매한 거 맞아요? 전자고요. 자, 혼합으로 가셔서. 자, 회수할 금액 중에 어음을 받은 게 있는데 그게 수영이 발행한 어음이 아니고 누가 발행한 어음입니까? 예, 명지가 발행한 어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명지로 수정해 주시고, 아이고, 어음을 얼마 받았습니까? 1000만 원.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차변의 외상 매출금 수영한테 얼마 받아야 된다? 100만 원 받아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분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있었던 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약간 암호처럼 이렇게 입력해 놓는 내용이라 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암호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회계를 아는 사람만 그 내용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매매추전표 테마 상사로 회사 변경하면서 다시 한번 10문제만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상사 변경하시고요. 자, 우리 8월 1일로 가볼까요? 8월 1일.
일반 과세자인 주식회사 코리아로부터 영업부 직원한테 지급할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해서 세 대를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할 때 카드 매입 문제 또 나왔네요. 자, 몇 번입니까? 57번 카드 매입. 분명은 휴대전화. 이것도 비품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금액이 484만 원 그대로 입력하시면 딱 구분되죠. 자, 거래처는 코리아. 자, 신용카드사가 어디였습니까? 우리 BC카드. 붕괴를 4번으로 넣어주시면 미지금 뜨면서 무슨 처리한다? 비품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굳이 일반 과세자라고 나온 이유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거든요. 물론 그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경우에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전표는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또 일반 전표에 넣기 때문에 이런 문제 나올 때 일반 과세자라는 포인트가 항상 나오게 되겠습니다. 2번 희망에 의뢰한 마케팅 전략 특강 교육을 영업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자, 교육훈련비에 대한 전자계산서, 계산서, 뭐가 빠졌습니까? 세금이 빠졌습니다. 그럼 무슨 거래이다? 면세 거래이다. 그런데 이때 7월 20일 날 지급했던 뭐가 있대요? 계약금이 있대요. 계약금은 여러분들 메인 매출 전표가 아닌 일반 전표에 입력했을 거예요. 따라서 계약금 보시면 교육비 계약금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그쵸. 50만 원 잡혀 있어요. 자, 7월 20일 날 오셔서 이 50만 원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50만 원 확인하시고 다시 메인 매출 전표로 가셔야 돼요. 자, 메인 매출 전표 며칠입니까? 8월 2일 가셔서 면세 매입 53번 특강 교육 전략 특강. 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500만 원 넣어주시고요. 거래처는 희망.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으니까 1번 눌러주시고 혼합으로 가셔서 교육훈련비라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자, 영업부니까 800번대 눌러주실 거고요. 이때 계약금 지급한 뭐가 있었습니까? 선급금 있었어요. 얼마가? 10% 50만 원 있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나머지 금액만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면 되겠네요. 얼마를? 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렇게 처리합니다. 자, 8월 3일 문제도 보도록 할까요? 자, 코리아테크로부터 기술연구소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연구용 재료 1,000만 원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 받았습니다. 그럼 51번. 자,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는데 이 재료비를 무형자산 처리할 거래요. 무형자산 처리하는 개발 단계에서 무형자산 처리한다는 건 개발비죠. 개발 단계에서 무형자산 처리하지 않고 비용 처리한다는 것은 경상 연구 개발비입니다. 이거는 이제 무슨 처리하는 거라고요? 비용 처리하는 건데 요 개발비 처리해야지 무형자산 처리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월 3일 가셔서 51번 전자세금계산서 수취한 거 과세. 분명은 연구용 재료. 자, 금액은 얼마입니까? 1,000만 원. 거래처는 코리아테크. 자, 전자여 눌러주시고 혼합 가셔서 원재료 처리하지 말고 무형자산 무슨 처리? 개발비 처리. 개발비 처리하시고 대변에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개발비 문제 오랜만에 나왔네요. 자, 8월 4일 문제. 자, 이 업무용 승용차. 이 업무용이 문제예요, 항상. 이 업무용이 바로 뭐라고요? 비영업용이라고요. 자, 2000cc니까 경차가 아닙니다. 소형 승용차 맞고요. 자, 유지비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불공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자, 차량 유지비 제조 원가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받았지만 몇 번으로 8월 4일 가셔서 54번 불공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 오일, 타이어. 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82만 5천 원인데요. 이미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거 입력하실 때 82만 5천 원을 나누기 1.1 하시면
75만 원이라고 뜰 거예요. 나누기 1점이라면 요 75만 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공급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시고요. 거래처는 우리 서울카센터인가요? 네. 거래처 여 눌러주시고 불공제 사유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와 관련된 겁니다. 자, 혼합으로 가셔서 차량 유지비 우리 아까 500번대 제조 원가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500번대 처리하시고요. 대변에 해당 금액을 보통 예금으로 82만 5천 원 지급하였다. 그래서 이 82만 5천 원이 공급 대가, 즉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카드 거래이거나 현금 영수증 거래이면 입력하기 편한데 그렇지 않을 때는 나누기 1.1 하시면 이 공급 가액을 구할 수 있다. 75만 원 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5번.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운반비. 자, 원재료라고 하는 자산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부대 비용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무슨 처리하셔야 됩니까? 그쵸. 원재료 처리할 거예요. 자, 부가세 포함해서 33,000원이고요. 기린 택배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 현과 거래입니다. 8월 5일 가셔서 61번이 현가였죠. 자, 원재료 운반비. 자, 금액이 33,000원. 기린 택배. 현금으로 처리할까요? 그리고 원재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발생한 거니까요. 아, 보통예금 처리도 있네요. 그럼 혼합으로 가셔서요. 대변에 보통예금 33,000원. 분계 끝까지 보셔야 되죠? 예, 33,000원 보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현금 영수증 받으면서 바로바로 이제 송금이 가능한 세상이니까요. 그쵸? 예, 33,000원. 자, 동해상사의 제품 판매하면서 여러분 전자세금세 발급했습니다. 이것도 이게 편집되면서 이렇게 됐네요. 자, 8월 6일 갈까요? 자, 생산사 발행하면 무조건 뭐라고요? 11번. 자, 우리 제품입니다. 제품을 판매했고요. 공급 가액은 수량 단가 나와 있으니까 수량 10개, 단가 250만 원. 그래서 2,500만 원의 공급 가액이 발생한 거래입니다. 거래처는 동해상사고요. 자, 전자세금서 맞고요. 해당 거래에 대해서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금액을 지금 회수하여야 하는지 나오는데 2,500은 어음이고요. 나머지는 뭐예요? 그쵸? 외상 미수금인데요. 금액이 안 맞네요. 그쵸? 아, 맞죠? 2,500하고 250이네요. 네, 2,500하고 250이에요. 그래서 혼합으로 가셔서 차변에 어음으로 수취한 금액이 2,500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250을 회수할 거다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의 하단에 입력되어 있는 그 내용도 파악해서 분계에 반영할 수 있어야겠다. 7일 우리 8월 7일입니다. 싱가포르에 소재한 ABC 코퍼레이션 42,000달러의 직수출로 계약한 제품의 선적을 완료했고요. 대금은 5개월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거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그대로 입력합니다. 직수출 8월 7일 수출로 제품 금액은 42,000달러 곱하기 얼마입니까? 1,200원. 그래서 5,040만 원이고요. 거래처는 ABC. 영세율은 직수출로 입력합니다. 자, 우리 직수출 입력하고요. 분계는 우리 5개월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거래로 바로 입력하겠습니다. 5,040만 원. 자, 8일 볼까요? 자, 제품 11만 원에 대해서 비사업자인 주준이에게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은 발급받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우리 매출을 했잖아요. 매출한 사람은 반드시 몇 프로를 받아야 돼요? 10%를 받는 거래가 이제 매출 과세 거래인데요. 매출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죠. 매출하면서 신용카드 전표 발행하죠. 매출하면서 현금영수증 발행하죠. 매출하면서 아무것도 발행 안 해줘.
그래도 반드시 우리가 우리가 뭘 받아야 된다는 거, 이 10%는 같이 받아야지 매출 과세예요. 자, 그러면 승계사 발행했으면 몇 번? 11번 과세. 신용카드 발행했으면 우리 아까 17번이었나요? 카과. 현금 영수증은 봐야 돼. 헷갈려요. 22번이었나?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현과. 자, 근데 아무것도 발행 안 했으면 그때는 14번 건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17번 카과. 22번 맞네요. 22번 현과. 그리고 14번에 뭐가 있다고요? 건별, 무증빙. 요것도 입력합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입니까? 8월 8일로 가야 되죠? 8월 8일 가서 14번 건별로 들어가시고요. 제품, 자, 과세니까 우리 11만원 입력하시면 보세요. 카드랑 동일하게 이렇게 10만원, 만원 나뉘고요. 자, 주준이 우리 현금 입력합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10%를 부과해도 증빙이 발행되지 않아도 이렇게 입력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겠습니다. 자, 9번 생산부 직원들한테 간식 제공하기 위한 샌드위치. 자판기 커피에서 신용카드로 구매하였다. 자, 복리후생비인 건 이제 아시겠죠? 예, 8월 9일 가셔서 자, 우리 신용카드로 매입한 복리후생비니까요. 네, 57번 카과로 가셔서 품명은 직원 간식 금액 입력하실 때는 66만원 같이 입력하시고 거래처는 자판기 신용카드사는 그 내용 보시면 하나카드로 되어 있네요. 확인 눌러주시고 카드로 가시면 하나카드 미지급금 뜨면서 생산부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500번대 복리후생비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매일매출 점표 마지막 문제입니다. 영업부는 거래처의 20주년 창립기념일을 맞아 축하 선물을 보내기 위해서 비품을 행복상사로부터 220만 원을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에서 발급받았다.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차여 지급하였다. 이것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접대비 불공거래입니다. 몇 월 며칠 가셔서 8월 10일 가셔서 불공 54번 들어가시고요. 축하 선물이라고 넣을까요? 축하 선물 집기. 자, 금액 얼마 넣으십니까? 200만 원을 넣으셔야지 20만 원 뜨죠. 예, 거래처 코드는 우리 어디라고 넣냐면 행복상사를 넣어주세요. 행복상사. 전자세금에서 받았고요. 자, 불공제 사유는 무엇입니까?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다. 그래서 분계만 혼합으로 가셔서요. 자, 영업부에 대한 접대비니까 800번대 접대비를 눌러주시고요. 자,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까지 220만 원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테마, 세 번째 테마 매일매출 점표 마무리하고요. 오늘 결산수정 분계 몇 가지만, 두 가지 회사만 입력하면 되겠죠. 자, 우리 기출상사로 회사를 바꿔볼까요? 기출상사로 회사를 바꾸겠습니다. 우리 결산수정분계는 어떤 문제도 나오고 12월 31일자에 입력하는 문제도 나오고 아니면 결산정리상에 가서 자동으로 발생하는 문제도 나오는데요. 따라서 문제를 푸실 때는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자, 지금 보시면 우리 기출상사 문제에서 1번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것은 자동 결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입력할 거고요. 2번 문제하고 우리 3번 문제하고 우리 몇 번 문제 5번 문제는 직접 수동 결산으로 입력하고 법인세 비용 처리하는 것도 자동 결산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출제된 순서에 상관없이 12월 31일 날 입력할 문제 먼저 입력하고 그 다음에 결산 수정 분계에 대한 자동 결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출 상사인 거 확인하시고요. 일반 점표 입력 몇 월 며칠 가십니까? 12월 31일 가셔서 2번 문제부터 보시면 결산일 기준으로 국민은행 차입금에 대한 5천만 원의 상환기일이 1년 이내에 도래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 상환기일이 1년 이내로 도래한 유동부채가 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름표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장기 차입금
좀 내려볼까요? 장기 차입금. 거래처가 국민은행이고요. 금액이 5천만 원인데 얘가 이제 더 이상 장기 차입금이 아니다. 유동성이 확보됐다. 유동성 장기 부채다라고 이름표를 바꿔주는 대체 분계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무형자산인 특허권에 대해서 자, 전기말 상각 후 잔액이 얼마이다? 2,400만 원이다. 특허권은 언제 취득했냐면 2022년에 취득했습니다. 자, 법정 상각 범위액에 대한 상각비를 인식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상각비는 직접법으로 생각합니다. 즉 상각 무계획을 쌓아놓지 않고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직접법으로 생각하는데요.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언제 취득했냐면 요 2022년도에 취득을 했고 요 1년이 지난 시점이 바로 2023년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언제입니까? 2023년 12월 31일 요 시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기말 상각 누계기라고 하니까 요 시점에 즉 1년이 지난 후에 얼마였다는 거예요? 2,40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건 몇 년 남은 겁니까? 이제 4년 남은 거죠. 그렇죠? 따라서 요 첫 시점에 얼마였을까를 계산을 해보면 2,40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4분의 5를 하면 즉 4번 남았는데 얘가 몇 번째 내용연수였다. 5년의 내용연수였다를 계산을 해보면 역으로 2,400에 대한 곱하기 5 나누기 4를 해보면 3천만 원, 즉 첫 시점에 얼마였다라는 게 나옵니까? 3천만 원이라는 게 나와요. 그 얘기는 정액법으로 생각할 때 매년 얼마씩 5년 남았으니까 600만 원씩 생각하겠다라는 개념이 되므로 600만 원씩 자, 우리가 차변에 이 경우에 감가상각비가 아니죠.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600만 원 처리하면서 직접 생각할 거니까 특허권이었죠. 우리 특허권을 직접 차감해주는 형식으로 분계를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 시점을 보는 게 중요하고 전체 내용연수를 보셔서 역으로 4분의 5를 곱해주면 첫 취득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 볼까요? 자, 재고자산을 실사하던 중에 도난 파손이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제품의 원가가 200만 원으로 확인됐대요.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해서 재고자산 감모 손실 처리할까요? 네, 재고자산 감모 손실. 자,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처리할 거고요. 요거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비정상적인 거라고 했으니까 영업외 비용 처리하는 거죠? 얼마? 2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우리 제품이죠. 제품의 감소 처리할 건데 유의하셔야 되죠. 이건 판매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이유에 의해서 감소된 거기 때문에 타의정 대체 몇 번? 8번을 반드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한 것이 수동결산 문제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1번하고 아까 4번하고 입력하겠습니다. 어디 가셔서 입력하시면 되냐면 결산자를 입력하셔서 1월부터 12월 눌러주시고 대손상각부터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 위에 있는 대손상각부터. 자, 지금 미수금에 대해서만 입력한다고 했으니까 미수금에 대해서는 몇 프로? 1%. 자, 그래서 요거 지울까요? 다른 거 지우고 네, 지우고 미수금에 잠깐만. 이거 주면 안 되는데. 미수금에 대해서는 1%니까 얼마예요? 26,100원이죠? 네. 이거 지우고. 그래서 미수금에 대해서만 1% 지금 제가 공 2개 빼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네. 26,100원만 설정하겠다 하고 결산 반영 눌러주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 쭉 내려와 보시면 기타의 대손상각비에 미수금이 26,100원이 들어간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우리 법인세 비용이 1,350만 원 있다고 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선납세금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1,000만 원 잡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 입력하면 됩니까? 여기다가 350만 원만 입력하면 1,350만 원 되겠죠. 이 합산 금액이 얼마가 되게끔 1,350만 원 되게끔 그래서 1,000만 원 선납세금 잡혀 있는 거 반영해 주시고 추가 계상액 350만 원 넣어 주신 다음에
반드시 결산에 대한 점표 추가를 눌러 주셔야지만 우리가 결산 정리가 마무리가 되는 거겠습니다. 자, 요거까지 우리 기출 상사까지 했고요. 이번에 테마 상사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테마 상사에서도 1번, 3번, 4번, 5번 문제만 입력하고 우리 2번 문제는 결산자료 입력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결산으로 자동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회사를 변경하실까요? 일반 점표 입력 몇 월 며칠? 12월 31일. 자, 지금 테마별로 기출문제 5회분 정도로 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난이도를 보시면서 연습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홍보용 계산기를 구입했는데 광고 선전비 처리했대요. 그런데 결산 시에 사용하지 않은 게 있대요. 그럼 얘를 무슨 처리할 거냐면 소모품으로 자산으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생각하면 단기에 비용 처리했는데 비용 처리한 거는 차기로 2월이 안 되는데 단기에 남아있는 자산은 2월이 되니까 비용을 취소하고 자산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날 대변에 광고 선전비 얼마? 250만 원은 취소. 그리고 차변에 무슨 처리한다고요? 소모품이라는 자산 처리한다고요. 250만 원. 그러니까 이러한 붕괴가 소모품 B를 취소하는 문제는 여러 번 해봤는데 이렇게 광고 선전비를 했다가 취소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으로 바로 넘어갈까요? 자, 3번. 우리가 2기 확정신고 기간에 내야 될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채는 얼마가 있고 6,234만 6,500원이 있고 우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자산인 부가세 예금이 5,274만 9천원이 있다. 이 경우에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너무 쉬워요. 자, 부채는 대변에 있던 거니까 차변으로 불러옵니다. 부가세 예수금. 그리고 자산은 어디로 불러옵니까? 대변으로 불러옵니다. 그래서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6,234만 6,500원. 그리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5,274만 9천원 입력해 주시고 차익이 당연히 대변에 남으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냐면 미지급 세금. 차익이 차변에 나오면 그때는 미수금이 되는 거예요. 해당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푸나요? 우리가 내야 될 부가세에다가 공제받을 걸 어차피 차감해서 공제를 받고 납부할 세액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대변에 있던 부가세 수금 차변, 차변에 있던 부가세 세금 대변으로 그 상계 처리하는 붕괴를 우리가 결산 시에도 우리가 12월 31일 날 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2기 확정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니까요. 자, 그래서 12월 31일 가셔서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예수금 금액을 제가 보면서 6,234만 6,500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얼마입니까? 5,274만 9천원. 차익이 대변에 나죠? 959만 7,500원. 대변에 미지급 세금.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 문제. 차익이 마이너스로 나면 환급받는 미수금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까요? 자, 우리가 ABC 컴퍼니의 외화 차입금이 얼마가 있는데 단기 차입금에 3만 달러가 있는데 이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 경우는 자, 3만 달러에 대해서 우리가 3천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다는 얘기는 환율이 그때는 얼마였다는 얘기입니까? 1,000원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1,100원으로 환율이 100원이 지금 뭐 했어요? 증가했어요. 그런데 부채가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면 단기 차입금이 100원씩 더 증가했다. 얼마에 대해서? 3만 달러에 대해서. 그러면 300만 원의 단기 차입금이 증가. 이걸 뭐라고 한다?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환산, 뭐 해봤다는 거예요? 결산 시에 환율을 평가해봤다라는 개념으로 여기서 외환차손이 아닌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거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얼마? 아까 300만 원 맞죠? 이게 왜 들어갔을까요? 300만 원 처리하고 대변에 단기 차입금 증가했습니다. 이때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거래처 코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ABC 컴퍼니 3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우리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의 지금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취득할 때는 얼마였는데 6,400이었는데 자, 공정가액이 바로 시가를 얘기하는 시장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가치가 지금 얼마 떨어졌습니까? 예, 1,500만 원이 떨어졌네요. 그럼 이 1,5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 손실 처리하겠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얼마? 1,500만 원.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얼마? 1,500만 원 처리하시고요. 요즘 우리 한국세무사의 시험 문제, 결산 문제가 이 수동 결산 위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동 결산이 좀 쉽게 지금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수동 결산 위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마무리로 우리 몇 번 문제만 풀면, 요 2번 문제만 풀면, 자, 법인세 등으로 계상할 금액이 1,075만 원인데요. 우리 어디 가셔서 결산처를 입력하셔서 1월부터 12월 눌러주시고 맨 아래에 있는 법인세 가시면 선납세금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500만 원 잡혀 있는데 그럼 아까 우리 얼마였어요? 1,075만 원이었으니까 여기다 575만 원만 추가로 75만 원만 추가로 넣어주시면 합계 금액이 얼마가 되게끔? 1,075만 원이 되게끔? 그러니까 1,075만 원 중에 500만 원 미리 납부한 게 있고 나머지만 납부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뭐까지? 전표 추가까지 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마무리하게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우리 관련된 우리 내용은 테마학습은 여기까지가 마무리고요. 우리 앞서서도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실무와 관련된 전표 수정하는 문제라든지 장부 조회하는 문제도 배점이 여러분들이 무시할 정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표 수정하는 문제하고 그 장부 조회하는 문제도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 걸쳐서 한 것이 우리 모의고사 5회분을 압축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시험 보기 전에 이것만 보고 가셔도 충분히 기출문제를 좀 봤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